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27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시던가요? 네, 야밤에 미친 바리스타. 네, 한량 바리스타. 백수라서 이제 미쳤어. 내일 수업 없어. 가자. 네,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좀 커피를 많이 먹었는데 아마 나 잘못하면 잠 못 잘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내일 출근 안 해. 수업이 없어. 네, 수업이 없는 게 자랑은 아니죠. 네, 나이 먹고 일 없고 일도 없고 돈도 못 벌면 정말 찬밥 취급받는데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뭐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127회 녹음 들어가고 있고요. 댓글 없어. 댓글이 없어. 요새 또 왜 댓글이 없지? 우리 무풀방지위원회 회원들이 바쁜가 봐. 바쁘겠지 뭐. 인생이 다 바빠. 네, 나처럼 한가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 네. 오늘은 제가 카페 다녀온 곳도 한번 그냥 리뷰해보고 편안하게 뭐 사실 제가 이렇게 어디 카페 다녀오거나 마시는 커피가 특별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옆집 친구나 네, 우리 같이 일하는 바리스타 친구들 아니면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뭔가 그럴싸하게 뭐 이슈를 만들거나 뭐 포장을 하거나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뭐 사실 얘기할 거리도 별로 없어.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녀온 카페가 이제 오늘 다녀온 곳까지 해서 이제 총 두 군데 다녀온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어디 갔다 왔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성북구 성신여대 쪽입니다. 요즘은 또 이제 와이프랑 해화동을 좀 넘나들면서 이제 정릉과 이제 성신여대 쪽을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냥 뭐 제가 뭐 한량이잖아요. 네, 돈도 못 버는 한량. 그래서 이제 카페도 다니고 뭐 식당들도 찾아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가를 보냅니다. 참고로 제가 술이나 담배 뭐 사치품 뭐 그런 걸 안 해요. 네, 돈이 없어서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커피 사 먹고 네, 밥 먹고 네, 이게 유일한 제 삶의 취미이자 낙인데 일단 이쪽 그 성신여대 근처에는 뭐 여러분들 더 잘 알겠지만 맛있는 식당이나 카페들도 제법 있습니다. 원래 요즘에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카페가 이제 리케 카페인데 지금 가서 먹기가 조금 가격대가 좀 세다 보니까 지금 고심고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립백만 좀 사올까?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말고 네, 김민혁 커피라고 하는 우리 훈남 바리스타가 혼자 열심히 장사하는 카페 한번 다녀온 후기 얘기해보고 또 부평 쪽에 제법 그래도 이제 로컬 카페로 자리를 오래됐더라고요.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20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올해로 치면 거진 10년 차. 뭐 정확한 연수로 차면 이제 10년이 좀 안 되겠지만 그냥 연차로 봤을 때 이제 10년 차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콩팩토리라고 하는 카페를 다녀온 이야기들을 조금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지금 콩팩토리에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 마시고 있어요. 지금 들리나? 네, 마시고 있죠. 네, 요거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얘기하기 전에 기사거리 하나 간단한 거 소개해보면서 네,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뭐 기사거리는 없어요. 요즘 뭐 제가 불과 언제 녹음했지? 제가 언제 녹음했죠? 녹음한 날도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업로드를 제가 한 금요일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한 주간 동안 기사거리를 좀 모아야 되는데 기사거리가 눈에 띄는 게 없었고 그나마 이제 좀 뽑은 게 식당, 카페 60%가 방역 수칙 부적절 정보 합동 점검에서 총 3,899건이 적발되었다라는 내용이면서 정부가 범부처 합동 방역 점검단을 운영하며 3,89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 최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주변에서 음식점 및 카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규칙 준수 점검 및 홍보에 나선 모습이 이제 사진과 같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면 4월 15일부터 4월 31일까지, 네, 지금 5월달이죠? 5월달, 맞나? 5월달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이제 1월날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기사가 올라온 거는 이제 5월 2일자, 오늘 오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제 4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이제 9개 부처에서 이제 지자체 등 점검을 했대요. 네, 점검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는 것들이 한 60% 정도 지적이 됐다는 기사인데, 이제 뭐 식당, 카페가 가장 비중이 높고, 뭐 체육시설과 목욕탕 등이 이제 위반율이 높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식당이랑 카페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점포가 많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죠. 보면 이제 환기와 소독이 관리가 미흡하고 방역수칙 게시 안내 미흡, 뭐 발열 등, 아, 내 혀가 미쳤어. 네. 네, 이해해 주세요. 네, 발음 구린 거. 발열 등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미흡 등이다 라고 하면서 뭐 과태료도 부과하고 네, 고발까지 하고 있답니다. 뭐 아무튼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경각심도 많이 낮아지고 뭔가 이렇게 위기의식이 별로 없죠. 사실 저도 그래요. 일단 뭐 마스크라도 잘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코로나가 잘 안 걸리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물론 이제 확진자는 매일같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우리의 생각은 설마 내가 걸리겠어? 뭐 이제 이런 마인드가 좀 있기도 하고 또 걸려도 아 내가 뭐 걸려 죽겠어?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대체로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주변에 보면 뭐 식당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그나마 QR 체크나 온도 체크 같은 거는 그래도 하시는데 뭐 어떤 거리 제한을 둔다든가 뭐 인원수 제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예전보단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많이 민감해했는데 요즘에는 식당들이나 카페를 가도 이런 것도 없고 특히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뭐 거리두기 같은 건 없고 다 따닥따닥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거진 다 테이크아웃만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들도 테이크아웃 해서 이제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그냥 편안하게 먹거나 그러니까 밖에서도 먹긴 하는데 좀 이제 시간대를 피한다든가 또 최소한 이제 사람들 좀 멀리 떨어져서 먹는다든가 좀 나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진짜로 개뻥이 아니라 진짜 저는 거진 많이 포장해 와서 먹어요. 맛집 같은 데 가서 포장해 갖고 와서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랑 먹고 커피도 대부분 다 테이크아웃 합니다. 지금도 이거 테이크아웃 해서 갖고 와서 먹은 거예요. 물론 이제 실내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잠깐 있긴 했었지만 거진 다 이제 갖고 나옵니다. 제가. 진짜로요. 저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이렇게 간단한 기사 한번 맛배기로 하고서 네, 이제 했고요. 제가 다녀온 카페 얘기를 좀 떨고서 그리고 또 이제 커피 제가 이제 리뷰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 원래 이제 사놓은 지 거진 한 달이 돼가 사놓고 묵힌 게 꽤 있어. 그 중에 한 가지도 또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갔다 온 카페는 총 2군데고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들리는 카페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할 정도는 아니고 뭔가 개성이나 이런 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없다고 생각돼서 그나마 이제 조금 인상이 남았던 카페 2군데를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 김민혁 커피라고 하는 이곳은 성신여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먹자골목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신여대 바로 앞쪽에도 이제 카페들이 있고 뭐 이제 식당들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조금 이제 정문 쪽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멀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제 중심가 이제 먹자골목 쪽에 있었고요.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여기 사장님이 젊습니다. 남자분인데 꽤 젊어 보였고 훈남이에요. 내 생각이 그런가? 하여튼 뭐 훈남이고 일단 친절해. 뭐 친절하기도 한데 일단 뭐 제가 마셔본 커피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물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었습니다. 물론 뭐 돈이 여유가 있으면 다른 것들도 막 먹을 텐데 일단 혼자 가는 것도 있고 뭐 와이프랑 같이 가긴 하지만 와이프가 좀 이제
저처럼 커피를 많이 마시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저 혼자 이제 먹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물론 여기도 이제 테이크아웃만 했어요. 근데 실내에서 먹진 않았고 테이크아웃만 했습니다. 이곳의 커피를 먼저 소개하기 이전에 여기는 좀 분위기가 제가 좀 좋아하는 컨셉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약간 좀 키덜트 끼가 있거든요. 아, 모르나? 아, 모르겠지.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개인 카페 할 때에도,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에 뭐 이제 프랜차이즈나 개인 카페 할 때에도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피규어를 좀 꾸미는 그런 전문형 카페가 많진 않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카페를 운영했는데 여기가 약간 저랑 그런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참고로 이 집은 이제 레고가 좀 많아요. 레고가 많고 이제 레어 아이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정판으로 나오는 레고들도 이렇게 박스채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여기저기 군데군데 이제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좀 많이 마음에 들었고,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집은 직접 로스팅을 하는 카페입니다. 로스팅을 하는 카페인데 처음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일단 하스가란티라고 하는 로스터기가 눈앞에 딱 띄어요. 물론 이제 일반 분들은 뭐 머신기도 잘 모르는데 로스터기는 뭐 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하스가란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었던 커피 리본에서 사용하던 이제 로스터기입니다. 물론 네덜란드의 기센도 있었지만 이제 이 하스가란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유한 게 이제 4kg 이상, 이제 5kg짜리의 용량의 이제 로스터기였습니다. 참고로 하스가란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JCS 컴퍼니라고 하는 이제 이게 강남 쪽에 있어요. 이 회사에서 이제 직접 수입을 해서 이제 유통을 하고 뭐 AS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썼던 거는 이제 하스가란티 클래식 로스터 이제 5kg짜리 용량을 썼었고요. 이제 맥시멈이 5kg인 거죠. 맥시멈이 5kg고 이제 실제 사용량은 이제 한 4kg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로스터기가 일단 저희가 썼었던 로스터기다 보니까 이제 눈에 좀 친숙한데, 이 집은 하스가란티 이제 1.5kg 이제 제일 작은 용량을 쓰고 있습니다. 뭐 로스터기들 중에서는 이제 이름 있는 로스터기가 많은데, 일단 요 하스가란티는 뭐랄까 조금은 무난한 가격대들도 이렇게 그렇게 크게 센 로스터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1.5kg가 이제 1000만 원대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좀 이따가 소개할 이제 콩 팩토리에서 쓰는 태완 로스터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물론 얘가 더 비싸죠. 하스가란티가 더 비싼데 그래봐야 뭐 한 100여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사람들마다 로스터기를 선호하는 성향이나 뭐 스타일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써봤을 때는 이 로스터기의 장점이 사실 있어요. 회사들마다 장점이 다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기계적인 장단점보다는 사실 그 로스터의 역량이 꽤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비싸다고 해서 꼭 로스팅 품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인데, 보통 이제 반열풍식으로 대표되는 뭐 프로바시나 디드릭, 뭐 하스가란티, 후지로얄, 뭐 프로스타 이런 반열풍식 이런 로스터기에 이제 보통이 장점이 드럼 내부의 열량 조절이 쉽다든가, 원두가 균일하게 잘 볶는다든가, 또 혼합된 블렌딩을 쓰기가 좋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만, 일단은 단점으로 많이 보통 얘기하는 게 예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 이제 실내 그 드럼 안을 데워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열을 돋궈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열풍식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예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뭐 커피의 맛과 향이 단조롭다 그러는데, 물론 이 로스터의 역량이 좀 꽤 큽니다. 근데 제가 써봤을 때에도 이 프로바스로 로스팅돼 있는 그 커피의 그 어떤 맛 밸런스라든가 어떤 향미의 섬세한 부분들이 좀 못 살았던 게, 로스터의 역량뿐만 아니라 이 로스터기에 좀 장단점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 집이 하스가란티를 쓰고 있고 가격대는 1000만 원대 초반에 이제 돼 있습니다. 아무튼 뭐 로스터기를 뭐 얘기해봐야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참고로 이 집은 하스가란티를 쓰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거는 일단 뭐 훈남이라는 거, 친절하다는 거, 그리고 레고가 눈에 많이 띄어서 어떤 그런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다는 거. 그 장비를 보게 되면 일단 장비가 고가 장비들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창업하신 지가 얼마 안 된 카페 같은데 뭐 장비를 이것저것을 같이 구비하려다 보니 아마 이제 자본금이 많이 들었겠죠. 왜냐면 로스터기도 사고 머신기도 사고 뭐 기타 등등의 비용들을 충당하려면 뭐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배치하다 보니까 물론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봤을 때 머신기는 이제 시메 머신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 시메 머신기가 좀 눈에 많이 띄는데 사실 저는 이 시메 머신기를 써보지는 않았어요. 네, 써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냥 이탈리아 뭐 BFC 머신기 정도의 레벨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시메 머신기가 일단 외관이 좀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그 전통적으로 머신기가 구현하는 그 사각형의 플랫폼에, 그러니까 외관이 그렇고요. 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디자인,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가운데 딱 박혀 있고, 거기에 이제 번쩍번쩍한 이제 크롬 도금 스타일에 조금은 깔끔해요. 애가 이쁘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블랙 계열도 있습니다만, 그 매트 타입의 이제 블랙 스타일도 있는데, 일단 머신기 자체로 보면 되게 좀 매력이 있습니다. 그 깔끔함이 이 머신기의 매력인 것 같아요. 물론 성능 자체가 어느 정도의 디테일한 성능을 내줄지 모르겠는데, 가격대들이 이렇게 무난한 가격이고 저렴한 걸로 보면 사실 고성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생각 외로 이 머신기를 요즘 좀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소형 점포의 카페에서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운영하는 카페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 참고로 이 집이 이제 시메 머신기를 놓고 쓰고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로스터기랑 장비를 여러 가지 구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냥 제 추측상은 그래요. 그리고 이 그라인더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그라인더를 썼는지 명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지금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여기 이제 혹시 있나? 근데 기억이 없어, 기억이. 아, 사진 찾았다. 네, 대충 보면 제가 써보지 않았는데 이거 펠리체 그라인더 같아요. 네, 이게 펠리체 그라인더 같아 보이고요. 일단 검정색 모델인데 아무래도 이제 64mm 플랫버 타입의 요 그라인더를 쓰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참고로 이 펠리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형형색색인데, 근데 요 모델이 이 펠리체가 그 뭐지? 그 다른 그라인더 그 뭐였냐 기억이 안 나네. 그거랑 되게 디스플레이나 외관이 되게 비슷해요. 아무튼 네, 좀 이렇게 좋은 그라인더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요 그라인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자체가 막 이렇게 좀 하이엔드급으로 가기에는 조금 좀 약간 가격대가 좀 낮은 그런 장비들이 이제 구비되어 있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커피의 맛을 조금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고요. 일단 가격이 좀 착했습니다. 가격이 일단 3,000원인데 제가 테이크아웃을 이제 요청했더니 여긴 1,000원을 깎아줘. 그러니까 2,000원인데 2,000원. 1,000원 맞죠? 맞은 것 같아. 하여튼 2,000원에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실내에서 먹으면 이제 3,000원인데 여기가 매장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매장이 크진 않았고 일단 3,000원인데 일단 제가 테이크아웃을 요청했더니 1,000원을 깎아줬어요. 맞은 것 같아요. 네, 그 2,000원인 것 같아요. 네, 2,000원에 먹었는데 일단 사이즈는 이제 16온즈 사이즈로 나오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기 커피는 어떤 블렌드를 쓰나요? 왜냐면 이제 이 커피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친절하게 기재가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집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게 뭐 어떤 커피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전혀 없어서 물어봤죠. 근데 사장님인 것 같아서, 왜냐면 직접 로스팅을 하거나 이런 정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사장님인 것 같아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 얘기로는 콜롬비아랑 온두라스, 에티오피아 이렇게 세 가지 커피를 블렌드해서 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솔직히 커피 맛은 이제 2,000원이라는 걸 생각하고 보면 그냥 무난한 커피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난하다고 그러면 좀 듣기에 따라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무난함이라는 건 가성비가 그냥 괜찮은 편이고 특별히 불편한 건 없는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커피를 뭐 사실 많이 먹는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는 하지만 국내에 있는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소개해드려면 서울에만 있는 카페가 뭐 2만 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3만 개가 좀 안 되는 숫자의 점포들이 이 서울에 존재하는데 제가 아무리 많이 먹어본들 그걸 다 먹어봤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좋은 커피들을 직접 많이 뭐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이지 커피 맛이 좀 더 특별하다거나 뭔가 개성이 있진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향미나 풍미가 이렇게 좀 오래 지속된다거나 좀 강하게 와닿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한 맛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산미가 세지 않고 일단 구수한 맛이랑 애프터가 좀 깔끔했어요. 근데 조금 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커피 자체의 농도가. 왜냐면 어떤 맛의 깊이가 뭐랄까 말 그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용량 대비 샷의 비율이 좀 적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애프터가 쓰거나 불편한 건 없었어요. 없었지만 조금 더 밸런스가 잘 느껴지지 못했고 기본적으로는 이 에티오피아의 어떤 향미나 풍미 어떤 단맛 이런 것들이 좀 기대하지 못해서 그냥 적절한 산미와 그냥 고소한 맛 정도로 그냥 가성비가 무난한 커피로 좀 느껴진 거죠. 뭐 실내에서 먹으면 이제 3,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쪽 지역의 커피 전문점들이 보통 4,000원, 5,000원대인 걸 감안하면 물론 더 개성적인 어떤 인테리어나 분위기 또 장비의 어떤 구성 뭐 이런 게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가격 정도면은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 그냥 한 번쯤 먹어보기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맛 자체가 특별히 좋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나쁘지도 않아서 뭐 제 기억에는 그냥 무난했던 느낌이 났고 무엇보다도 일단 그 젊은 사장님이 친절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느낌이 잘 보였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것도 좋았고 뭐 앞으로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네, 좀 더 이제 로스팅 실력이나 커피의 전문적인 것들을 많이 더 기량을 늘리다 보면 더 좋은 커피 전문점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분 좋게 커피 한 잔을 마셨던 카페라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는 이제 부평에서 커피를 구매한 콩팩토리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여기를 좀 검색을 좀 해봤더니 여기는 이제 부평 시장 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평의 그 문화거리라고 그래서 이제 먹자골목이랑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흥가 카페가 막 모여 있는 곳이에요. 참고로 그 부평의 이제 평리단길이라고 오래된 상가나 점포들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약간 느낌 있는 그런 카페 거리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쪽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시장에서 조금 더 블록으로 넘어가는 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약간 이제 구도심 이제 아파트 단지 쪽이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구상권이죠. 구상권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집을 검색해 봤더니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올해로 이제 한 10년 차 정도 되는 로컬 카페입니다. 그래도 이제 한 자리에서 10년 했다라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왜냐면 한 자리에서 10년을 이렇게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건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카페가 지금 이제 10년 차가 되는 카페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평들이 워낙 좋게 나와 있어서 이제 한번 가본 거예요. 물론 이 카페 때문에 온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드라이버 삼아 갔다가 뭐 이 근처에 또 밥도 먹고 하다 보니 검색을 해보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또 지나가다가 이제 봤는데 사실 지나가면서는 많이 봤는데 오늘 이제 처음 이제 들려본 겁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3,500원. 그러니까 개인 카페 치고는 그렇게 센 가격대는 아니에요. 물론 다른 메뉴들을 보면 4,000원대에서 이제 5,000원대까지 이제 일반적인 개인 카페에서 지향하는 이제 가격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뭐 시그니처 커피나 다른 메뉴보단 워낙 메인 커피를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제 취향을 아시죠?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제 아이스 라떼 먹겠다 생각이 들 텐데, 뭐, 일단 이 집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 오래된 카페의 느낌이 좀 느껴집니다. 약간 포스가.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약간 오래됐다라는 게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카페 분위기도 약간 옛날에 많이 하던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인테리어가 좀 내추럴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이 목재와 조금 우드 계열의 색채감들이 예전에 많이 하던, 특히 로스터리 카페의 느낌이 고스란히 많이 살아있고, 또 오랫동안 이게 좀 자연스럽게 노후화된 모습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와닿았는데, 분위기는 좋았어요. 분위기는 좋았고, 처음에 딱 가게 되면 그 매장에 이제 그 주문대, 이제 픽업대 쪽에 THCR01 말 그대로 그냥 태완의 프로스타 그 기본형이죠. 1.5kg.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1kg 정도를 볶을 수 있는 베스트셀러 이제 커피 로스터기인데, 사실 제가 있는 그 학원에도 이 로스팅 교육기관에서 거진 다 이거 놓고 씁니다. 왜냐면 이게 가스식과 이제 전기식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 대비 이제 효율성이 이제 좋은 이제 로스터기로 이제 정평이 나 있어요. 가격대가 싸냐? 엄청 싸진 않은데, 이제 한 900만 원대에서 이제 1000만 원대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이제 로스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그 개인 카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워낙에 자본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가성비 좋은 장비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 그 대표적인 게 요 태완의 이제 프로스타 시리즈예요. 일단 로스터기가 이제 좀 유명한 기센 뭐 프로밭 이런 애들만 가도 보통 최소 용량으로 하면 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예산이 좀 많이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런 국산 로스터기는 일단 AS도 편하고, 일단 장비의 이제 가격대들도 조금은 덜 부담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워낙에 이제 그 성능이 좋기로 이제 정평이 나 있어서 정말 많은 카페들이 이 로스터기를 쓰고 있고, 학원에서도 이 로스터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학원에는 이제 LNG 말 그대로 그 가스통에 있는 가스를 연결해서 이제 가스식으로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전기식으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저는 요 로스터기를 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수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원래 로스팅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로스팅 수업을 요즘 못 해가지고 이제 감각이 많이 뒤져지죠. 근데 큰일 났어요 지금. 연습량이 너무 부족해갖고 나 이제 큰일 났어. 입만 떠들지 실력이 안 받쳐주면 큰일 나는데, 아무튼 뭐 친숙한 로스터기가 일단 배치대가 돼 있어서 제가 갔을 때도 이제 로스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요청을 했는데, 이 집은 3,500원. 제가 테이크아웃을 요청했더니 500원을 할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00원에 이제 커피를 들고 나왔죠. 그래서 지금 마시고 있는데, 이 집은 일단 뭐 콜드브루나 뭐 디저트 그리고 커피 제품들이 오랫동안 로컬 카페로 사랑받아서 그런지 평들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뭐 네이버 평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상당히 이제 높은 평점을 자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뭐 어떤 친절하기도 하고, 커피의 완성도나 이런 것도 비교적 다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 좀 기대를 하고 갔어요. 기대를 하고 갔는데, 사실 머신기는 눈에 띄지가 않아요. 다 가려져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보려면 안쪽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하는 건 실례라, 예전 사진을 보면 이제 누오바 시모넬리 머신기를 쓰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사진이라 지금도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눈에 띄었던 거는 말코닉의 EK43 그라인더만 눈에 띄었는데, 이거는 에스프레소용이라기보다 이제 핸드드립용. 얘가 이제 핸드드립이나 이제 콜드브루가 이제 맛있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음에 이제 콜드브루 원액도 한번 사볼 생각인데, 참고로 이제 제가 먹은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이 집은 그 두 가지 블렌드의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주문했을 때는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블렌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는 줄 알았죠. 처음에 한 가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커피를 받기 전에 이제 주변을 제가 좀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둘러보지 않습니까? 근데 커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봤죠. 왜냐면 내가 먹는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2012 뭐 블렌드 커피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2012가 뭐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 써있기로는 since 2012년, 그러니까 2012년도에 블렌드한 커피를 그렇게 부른대요. 최근에 한 거는 2018, 그러니까 2018년도에 블렌드된 정보가 또 하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커피의 종류가 두 가지 블렌드를 파는 거죠. 하나는 2012, 건가류의 고소한 맛과 절제된 산미, 좋은 밸런스. 그러니까 제가 마시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그냥 요 2012로 주는 것 같아요. 따로 요청을 하지 않으면. 라떼를 시키면 2018을 나가겠죠. 왜냐면 카카오의 쌉싸름함과 부드러운 뒷맛인 거 보면 이건 라떼용으로 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물어봤더니 요거를 소개해 주시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그 커피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좀 약간 시큰둥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먹기 귀찮게 자꾸 물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참고로 여기 사장님이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시고, 나이대가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대에서 한 중반 정도 되지 않나 예상이 되는데, 제가 자꾸 뭐 시큰둥,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썩 불편하셨는지, 시큰둥해 하시는데, 일단 그래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과테말라랑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렇게 네 가지 커피를 써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남미 베이스에 이제 아프리카 커피가 하나 들어가 있는 매우 전형적인 블렌드죠. 이걸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블렌드해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마시고 있는 게 요 2012인데, 솔직히 건가루의 고소한 맛과 절제된 산미, 딱 이 느낌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맛은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도 좋고. 근데 사실 저는 에티오피아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풍미나 어떤 입안에 퍼지는 다른 향미, 뭐 이런 애프터를 조금 더 기대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딱 요 수준. 그러니까 너무 더더 말고 덜더 말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요 상태를 잘 그러니까 유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개성이 있지도 않고 특별히 품질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컨셉으로 이제 기본형으로 쭉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커피 자체의 맛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썩 좋아할 만한 취향은 아니었고 좀 약간 무난하지 않나. 왜냐면 이런 느낌은 솔직히 요새 이디야에서도 이런 커피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디야도 보시면 이제 중남미 커피 베이스에 아프리카 커피 베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남미, 콜롬비아, 과테말라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일할 땐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이디야에서 먹었을 때 느낌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무난한 커피의 맛을 지향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콜드브루를 먹어봐서 좀 더 개성이 있는 커피의 맛이 나나 이제 한번 궁금한데, 아무튼 제가 오늘 다녀온 요 김민혁 커피랑 부평, 그러니까 물론 지역이 완전 극과 극이죠. 하나는 서울 끝쪽이고 하나는 인천에 이제 거진 초입 지역에 있는 부평 이제 콩 팩토리,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신상 카페고 하나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 로컬로 오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콩 팩토리라고 하는 카페. 얼핏 들으면 콩 팩토리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데 여기 개인 카페입니다. 네, 진짜 개인 카페고 일단 혼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주말인데 아무튼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사장님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전 처음 가본 거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로스팅도 직접 하고 계셔서 사장님이 아니실까 그냥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지금 먹고 있는 게 요 콩 팩토리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는데 정말 블렌드 정보처럼 고소한 맛과 산미, 적절한 밸런스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매우 무난하면서도 괜찮은 커피였다 라고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 네, 또 다른 커피를 소개하기 앞서서 잠깐 그 커피 한잔 할까요? 에피소드 또 소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만 선생님의 커피 한잔 할까요? 7권 네, 48화 3대 라떼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3대 라떼, 왜 3대 라떼인가?
아이고. 여기 뒤에 한번 봐야지. 자,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기 이전에 이 취재 일기를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피소드를 만들게 된 어떤 계기의 어떤 취재 일기를 뒤에 이렇게 같이 사진과 함께 첨부가 돼 있어서 이제 허영만 작가가 실제로 이런 에피소드를 활용을 해서 만화로 녹여냈구나 라는 어떤 내용을 좀 약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의 내용은 지난 여름 부산의 한 개인 카페와 대기업 커피 프랜차이즈 간의 메뉴 표절 공방은 커피 업계를 꽤나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자신들의 시그니처 메뉴를 표절했다는 개인 카페의 문제 제기와 함께 법정 공방까지 예상됐으나 대부분의 표절 사건의 결말이 그렇듯 무성한 풍문과 소문만 낳은 채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커피업계의 메뉴 표절 문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창작 음료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 특허 등록이라는 해결책이 있으나 음식 분야에선 지적재산권을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제조 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을 발명한 경우는 그나마 수월하지만 특허 신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레시피와 제조 과정을 인정받아야 할 때는 판단 기준이 되는 독특함과 차별성이 모호하여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특허를 받았다고 해도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표절의 근거나 증거가 부족해 어느 한쪽을 두둔하거나 비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일수록 원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윤리의식과 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선택도 뒤따라야 한다라는 이제 취재 기사가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커피 업계뿐만 아니라 이런 식품 쪽에서는 많이 있잖아요. 레시피뿐만 아니라 어떤 플레이팅, 외관, 모양, 어떤 이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도용하거나 메뉴를 도용하거나 이제 레시피를 이제 도용당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네,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뭐 소송을 걸고 하기까지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다가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에피소드가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조금 반영한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이 내용은 이제 뭐랄까, 그 박석 사장님의 스승이 나옵니다. 스승. 네, 좀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강고비랑 요 박석 사장, 이 스승 세 명이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서 일어나는 얘기들을 이제 좀 이제 풀어나가요. 풀어나가다가 이 뒷부분으로 지나가면서 이 스승이 되는 선배님이 뭐 신메뉴를 하나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군밤 라떼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먹고서 레시피를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메뉴를 팔게 되다 보니 이 어떤 이제 선후배 간에 알게 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저희 이번에 이제 시즌 메뉴로 밀 겁니다. 이 메뉴 저희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건 표절입니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는 내용이 이 에피소드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군밤 라떼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서로 다른 카페에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 제품을 이제 시그니처로 밀고 있는데, 이제 결론은 맨 마지막에 이제 시음을 해요. 시음을 서로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우리 이제 그 삐딱한 우리 초이어트까지 와갖고서 이 군밤 라떼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어봤더니 오히려 강고비가 이제 개발을 한 약간 좀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이 군밤 라떼가 더 맛이 있다고 이제 평가가 나면서 이건 좀 표절로 보긴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카페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때 이제 이슈화 됐었던 그 아인슈페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인슈페너 같은 경우에 원래 과거에는 그냥 비엔나 커피라고 해가지고
그냥 따뜻한 거든 아이스든 이제 생크림을 이제 고체 형태로 많이 올려서 팔았었습니다. 근데 이 비엔나 커피가 꽤 오래전부터 이미 그 국내에서는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재조명받지 못했어요. 재조명받지 못하다가 언제부턴가 이 커피가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름을 살짝 바꿔서 이제 아인슈페너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엔나 커피인지를 모르고 이게 좀 색다른 커피인가 보다 하면서 먹는데, 물론 예전에 먹는 거와 똑같이 하면 비주얼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이제 액상 타입의 크림을 올리는 커피로 많이 개량을 했고,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드브루를 응용해서 조금 더 이 새콤한 커피가 이 달콤한 크림과 더 조화롭게 달큰하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개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커피를 파는 집들이 개인 카페든 프랜차이즈든 너나 할 거 없이 다 팔았고, 물론 스타일들도 거진 다 비슷했습니다. 물론 우리 카페가 더 맛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면 이 커피의 스타일에 중요한 거는 이 위에 크림을 얼마만큼 찰지게 또 이 커피와 조화롭게 잘 만드느냐. 물론 이제 커피 선정에도 이제 어떤 커피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이 크림과의 조화로움으로 달라지는 거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뭐가 하나 된다 싶으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런 비슷한 스타일들을 따라해서, 뭐 이름도 사실 아인슈페너라고 하면 이게 무슨 고유명사로 보긴 어렵잖아요. 고유명사로 봐야 되나? 그냥 보통 명사로 표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마치 누군가의 특별한 작품인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참고로 아인슈페너를 이제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오스트리아 독일어로 이제 아인슈페너라고 하고, 크림을 올린 커피로 이제 멜랑슈와 함께 이 비엔나 커피, 그러니까 영어식 표기로는 이제 비엔나, 이제 독일어식 표기로는 이제 아인슈페너라고 해서 멜랑슈, 비엔나 커피, 아인슈페너, 요게 약간 좀 비슷한 어감으로 같이 좀 묶였죠. 참고로 이 아인슈페너는 이제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라는 뜻이라고 이제 아마 검색해보면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부들이 이제 커피를 마실 때 이 마차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니까 이 그 잔이 좀 크고 손잡이가 있는 요 그 커피잔, 그 유리잔에 이제 위에 크림을 올렸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유래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책들에서 글을 봤는데 사실 잘 몰라요. 뭐 여기 위키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빈의 마부들이 추위를 이기고자 크림과 설탕을 얹은 커피를 마신 것에서 유래됐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아무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어떤 정보를 통해서 보는 내용이지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참고로 멜랑슈는 오스트리아의 이제 독일어로 이제 비너 멜랑슈, 오스트리아의 이제 커피 음료로 불리우는데, 부드러운 우유 거품을 올린 밀크 커피, 아인슈페너, 카푸치노와 함께 이 비엔나 커피로 불리는 커피 음료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써 있습니다. 참고로 멜랑슈가 이제 어원으로 따지면 이제 섞었다, 혼합했다. 그 프랑스어 멜랑주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뭐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거지, 내가 뭐 프랑스에 살았겠습니까? 독일에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오스트리아 빈도 잘 모르고요. 그냥 그렇다라고 저도 들은 내용을 보통 간접적으로 이제 전달해 주는 게 단데, 사실 이런 것들도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직접 먹어보고 비교해보면 더 정확하겠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외국을 나가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도 직접 가서 먹어보는 게 참 여러모로 배우는데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3대 라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승과 제자 이 세 3대가 이제 하나의 합작품으로 만든 이 시그니처 음료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담고 있는 에피소드 안에는 이제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의 이 레시피나 상표를 가지고 실제 카페에서 일어나는 어떤 좀 현상들을 약간 꼬집는 거죠. 실제로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 언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예전에 그 블루 레모네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꽤 오래됐죠. 벌써 한 2013년 정도 됐는데, 사실 이게 예전에 이태원의 스탠딩 커피에서 이제 블루 레모네이드라는 상품이 좀 나오면서 이게 전국을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레모네이드는 다 블루 큐라소를 넣어서, 참고로 이게 내 혀가 미쳤나? 블루 큐라소라고 해가지고 이 파란색 색깔을 내주는 이제 시럽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회사별로 그 시럽의 맛이나 향이 좀 다른데, 보통 요 레모네이드에 그 블루 큐라소를 넣어서 색깔을 시퍼렇게, 또 여름에 또 약간 파란색이 더 시원한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때 막 휩쓸었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매년 그 시즌별로 유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초콜릿 메뉴의 어떤 유행, 뭐 아니면 뭐 밤 라떼, 호박 라떼, 뭐 기타 등등 그 시즌별로 밀고 나가는 그런 제품들이 뭐 이제 사실 나올 만한 게 다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이제 흥행이 되면 여기 너나 할 거 없이 다 따라하는, 참고로 그게 재작년이었나요? 달고나 라떼도 그랬죠. 달고나 라떼가 이제 그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작년이었던 것 같다. 집에서 홈카페 열풍 불면서 너나 할 거 없이 또 달고나 라떼 막 만들어서 팔고, 뭐 프랜차이즈에서도 달고나 라떼 만들어서 나오고, 뭐 개인 카페에서도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유행이 휩쓸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커피의 본질적인 것들을 강화하고 그런 기본을 지키기보단 유행에 따라 휙휙 실려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꼬집은 내용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 한잔 할까요에 대한 에피소드 소개를 마쳤고, 오늘의 이제 메인 이벤트, 궁금한 커피를 먹어보는 시간이 나타났어요. 와, 오늘의 커피는 뭐냐? 오늘의 콜드브루 커피입니다. 네, 콜드브루 커피를 참고로 제가 좀 사놓은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요 훔볼트, 네, 훔볼트, 뭐야, 훔볼트야, 훔볼트? 훔볼트 콜드브루. 참고로 피베리 싱글이라고 써 있어요. 네, 훔볼트 콜드브루 피베리 싱글. 지금 제가 홈볼트, 네, 지금 사이트를 좀 뒤져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 미리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볼트 홈페이지가 있어서 이 회사가 이제 원두도 납품을 하고, 뭐 드립백이나 뭐 콜드브루,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인터넷으로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산 거는 여기 이 회사에서 팔고 있는 이제 콜드브루 이제 좀 패키지로 돼 있는 이 상품을 제가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했었던 건데, 요것을 맛을 보려고 해요. 참고로 매장이 지금 성수동에 있습니다. 근데 가보진 않았어요. 제가 가보진 않았고, 여기가 이제 본사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제 제조를 해서 이제 유통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실제 카페는 이 성수동 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제법 규모도 좀 있고 디저트를 다양하게 취급하면서 판매되는 카페인데, 뭐 가보진 않았어요.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제 원두도 상당히 다양한데, 제가 이게 먹어보고 맛있으면 한번 다른 드립백들도 한번 사서 먹어볼 생각이에요. 이게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홈볼트 드립백 3종 세트가 29,700원이니까 가격대가 이렇게 비싸진 않네요. 보면은 브라질 피베리 싱글, 지금 요거죠.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 콜드브루에 사용하는 똑같은 원두고, 하나는 케냐 AA, 그리고 코스타리카 앤드 피베리라고 해서 블렌드 커피죠, 블렌드. 그러니까 코스타리카 70%에 브라질 30%의 이제 요 커피가 있습니다. 먼저 이 피베리라고 하는 원두에 대한 소개를 좀 하자면, 사실 저도 피베리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내용을 아는 건 아니고, 이 원두의 모양이 완두콩처럼 동글동글 똑똑하게 생겼어요. 약간 실제로 보면 팥처럼 생겼거든요. 이제 피빈이라고 불리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생두가 이제 한쪽 모양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피베리가 정상적인 생두보다 크기가 작고 모양이 달라서 한때는 이제 뭐 결점두로 취급되었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약간 고급 품종인 것처럼 이제 조금 조명받고 있는 이제 내용인데, 실제로 피베리 원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제 양 자체가 이제 뭐 제한적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피베리를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운이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해당의 이제 그 생산하는 생산 지역 랏의 전반적인 품질이 좋은 결과인 거지, 이게 꼭 피벨이라서 꼭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냥 저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피벨이라고 꼭 무조건 좋다, 나쁘다, 뭔지 이렇게 평가하기보단 그냥 조금 개성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인식해 보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좀 더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제 피베리는 기존의 커피 그 빈의 모양과 다른 어떤 유전적인 결함으로 생기거나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생두의 모양이 다른,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또 다시 조정을 하자면, 보통 이제 커피 열매가 씨앗이 양쪽 두 개가 이제 쌍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닌 하나만. 그래서 피가 이제 완두콩이라는 뜻이고, 베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리. 그래서 이제 피베리라고 이제 불리운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모양이 한쪽만 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요즘 뭐 검색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더 상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좀 디테일하게 블로그에 정리된 것들도 있어서 사실 읽다 보면 뭔 소린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훔볼트라고 하는 요 업체에서 내준 이 콜드브루 피베리 싱글, 이제 브라질이죠. 그러니까 브라질 단종으로만 내린 이 커피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커피를 살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금 롯데백화점 식품관에서 이 제품을 샀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알고 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는 걸 알게 됐고, 뭐 지금 뭐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뭐 드립백을 사면 뭐 이걸 하나로 뭐 공짜로 준대요. 뭐 아무튼 그렇다네. 근데 제가 살 때 이거 거진 9,000원인가? 6,900원이었나? 인터넷으로 볼까 얼마에 파나? 8,000원에 파네. 하여튼 9,000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제가 이거 샀어요. 샀는데 얘네가 유통기한을 밖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유통기한 표시가 안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거를 안쪽에 제품 안쪽에는 표기를 해놓고 바깥쪽에는 표기를 해놓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유통업체나 유통사에서 판매했을 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에피소드가 저한테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이 커피를 한번 맛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그 콜드브루 원액과 비교해 봤을 때 또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콜드브루 마스터 L, 전에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죠. 이 제품도 좀 가끔 등장하는데, 이 제품은 참고로 콜롬비아산 35%, 에티오피아산 35% 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블렌드 된 거죠. 얘는 블렌드 된 거고, 이 옆에 지금 구매한 훔볼트는 말 그대로 피베리 싱글 브라질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아이스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사 그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도 한번 같이 먹어볼 생각이에요. 자,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찬물을 넣어갖고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준비를 했습니다. 물과 얼음. 여기 써있기로는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아이스, 근데 훔볼트에 써있는 거는 얼음잔에 3분의 1을 얼음을 넣고 물 160ml, 콜드브루 원액 40ml. 지금 얘가 참고로 한 봉에 40ml가 들어있고요. 이 콜드브루 마스터 L은 25ml예요. 그러니까 양이 좀 많죠. 네, 액상 상태로 양이 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농도가 어떤지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타일의 이제 콜드브루 가공 커피, 그 칸타타 콜드브루 블랙, 당연히 얘는 좀 약하겠죠.
희석된 거니까. 네, 요거 한번 놔두고, 얼음도 넣어야지. 아이고, 씨, 밥, 힘드네. 네, 힘들다. 야! 예, 얼음 쪼개지는 소리 들리십니까? 네. 자, 얼음을 넣고, 공평하게 해야지, 공평하게. 공평할지 안 할지 나도 모르지만, 일단 맛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워낙에들 이렇게 가공돼서 나오는 것들이, 뭐 음식들도 레토르트 이런 식품들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잘 나오는데, 자, 얘는 일단 콜드브루 마스터 L 한번 부어볼게요. 아유, 가위로 잘라가지고, 어우씨, 시끄러. 짠. 자, 부어보겠습니다. 이 콜드브루 마스터 L은 참고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섞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가 더 섞였는지 알 수 없어. 아무튼 섞였대. 섞여 있고요. 자, 얘도 먹어보고 물을 넣고 섞고. 자, 이제 훔볼트. 일단 패킹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패킹이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콜드브루 원액도 한번 이렇게 부어봅니다. 근데 좀 색깔이 진해 보이네요. 꽤 쓴데 원액이 좀 쓴맛이 나요. 쓴맛이 좀 깊은 느낌의 그런 맛이 안 나고 좀 그냥 쓴거,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훔볼트는 유통기한이, 이게 냉장이 아니라 이제 상온에 보관되어 있는 건데, 보면은 잘 안 써 있네. 뭐 9월 달까지로 써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냉장 제품이 아니에요. 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브라질 피베리라고 강조를 했는데, 요거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얘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부터 먹어봐야지. 약간 복합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콜드브루가 이제 보통 이렇게 블렌드 된 게 아닌 이제 단종 스타일의 콜드브루들이 보면 뭔가 개성이 잘 나타나는 반면에 어떤 복합적인 맛과 느낌들이 좀 전달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 제품은 약간 복합적이에요. 맛이. 일단 물로 희석됐을 때 일단 초콜릿 계열의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다크 초콜릿. 그 폴바셋도 이제 브라질이 섞였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에 브라질 섞였는데 그 폴바셋 느낌이 살짝 나면서 그 브라질 커피 콜드브루 특유의 그 초콜릿한 맛들이 있어요. 그런 단맛. 그러니까 쌉싸름한데 그 가운데도 좀 단맛이나 풍미가 있는데, 요게 지금 그게 느껴집니다. 맛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쓴맛들이 좀 올라오는 게, 뭐랄까, 좀 전통적인 콜드브루 스타일이 좀 강해요. 그래서 좀 콜드브루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좀 좋아할 만한 스타일입니다. 음미를 하면 그 초콜릿 계열의 단맛과 쌉싸름 맛, 입안에 이제 초콜릿 특유의 그 풍미들이 좀 퍼지는 반면 좀 쓴맛이 조금 더 많이 부각되는, 그러니까 콜드브루의 전형적인 느낌의 맛이 납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자, 그러면 요 마스터 L은 어떤가? 예전에 한번 먹었을 때 좀 평이했는데, 마스터 L은 아무래도 에티오피아가 섞여서 그런지 조금 더 이 새콤한 맛, 그러니까 상콤한 맛들이 조금 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취향이에요. 마스터 L은. 왜냐면 이 마스터 L 같은 경우에는 그 새콤한 맛도 연출을 해주면서 특유의 그 뒷맛의 단맛 플러스 약간 쌉싸름한 그 초콜릿 계열의 느낌이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중남미 커피, 뭐 콜롬비아나 과테말라 이런 브라질 계열의 커피를 가지고 콜드브루를 이제 하나로 내렸을 경우 이 초콜릿틱한 느낌들이 이제 보통 많이 연출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콜드브루 하면 이 초콜릿 스타일의 맛과 풍미를 연출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에티오피아를 가미한 요 마스터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새콤달콤한 느낌도 연출이 되니까 좀 개성이 좀 더 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와인 느낌도 나요. 그 와인이 막 그 단향, 단맛, 풍미. 그 솔직히 개성적인 걸 보자면 저는 마스터 L 쪽이 좀 더 나은데 참고로 마스터 L이 더 쌉니다. 가격이. 물론 여기에 뭐 정확한 성분이 원산지들이 다 표기가 안 돼 있지만 그냥 마시기에는 일단 훔볼트는 되게 전통적인 스타일의 콜드브루를 지향하고 있고 요쪽은 조금 개성을 살린 스타일의 마스터 L은 좀 개성을 살리는 콜드브루 쪽이 좀 치중이 돼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새콤달콤 쌉싸름한 요 마스터 L이 좀 괜찮지만 그렇다고 훔볼트 커피가 떨어지느냐? 전혀 그렇진 않아요. 얘는 얘대로의 좀 약간 전통적인 맛과 풍미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퀄리티가 좋아. 진짜 괜찮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10파우치거든요. 10개 들어있는 거예요. 10개 들어있는 거면 지금 이게 8,000원 정도라고 봤을 때 근데 정가는 9,000원인데 그러니까 개당 800원에서 900원 그러니까 비싸게 잡아도 이제 900원이 아닙니까? 근데 900원이면 한 잔을 먹기 딱 괜찮아요. 얼음잔에다가 물론 여기에 이제 물을 더 타면 이제 농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잔에 1,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아이스 커피를 한 잔 먹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 퀄리티면 밖에서 콜드브루 아무리 싸게 사 먹을래도 뭐 아무리 싼 집 가도 한 3, 4천원 정도 주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면은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 특히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냉장 상태로 보관을 하던 걸 이제 소분을 해서 원액에다가 희석을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른 데서 파는 스타일이랑. 단지 이게 뭐 어떤 원두냐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는 거냐 뭐 이런 차이인데 지금 훔볼트 홈페이지를 보니까 콜드브루 파우치를 하나짜리를 또 파네요. 보면은 여기에는 파우치형 한 박스가 30ml가 10개로 돼 있고 품종은 스페셜티 아라비카 싱글 한 종 그리고 블렌드 2종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나 봐요. 요것도 한번 궁금하네요. 맛이 어떤지. 일단은 브라질 피베리 싱글도 들어있고 케냐 블렌딩도 들어있고 오 얘가 체프 블렌드도 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사봐야 되겠어요. 이거 한 팩씩 파는 거군요. 한 팩에 500원. 별로 안 비싼데? 500원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많이 희석돼 있는 이제 가공 커피로 나오는 건데, 글씨가 안 보여.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나는데? 지금 이 제품은 약간 이제 콜롬비아산 플러스 이제 브라질 느껴지는데, 약간 좀 구수한 그 뭐지 차 제품들 있잖아요. 약간 누룽지 사탕 향도 좀 나고 해서 퀄리티 차이가 너무나 이 두 제품이랑 뭐랄까 얘는 이 지금 마스터 L이나 요 훔볼트 콜드브루는 되게 전통적인 스타일을 고스란히 갖고 가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맛이 막 좀 싼마이스럽고 막 산티 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터 L 스타일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약간 새콤하면서도 와이니한 느낌이 나면서 그 중에서도 약간 묵직한 느낌도 갖춘 이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더 좋은 이쪽 커피가 더 제 취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훔볼트 커피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되면 여기 인터넷 그 훔볼트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요 콜드브루들도 좀 사다가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뭐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물론 실제 이 성수동 카페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 홈페이지 상으로는 이제 뭐 깨끗하고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뭐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도 모르죠. 뭐 워낙에 콜드브루 업체들이 많이 걸리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한번 궁금해지네요. 일단 지금 이 제품도 상당히 매력이 있게 와닿았는데, 여기다 제가 한번 우유를 잠깐 타볼게요. 우유를 희석했을 때 느낌이 어떤가? 약간 카페올레처럼 그 어떻게 보면 그 물탄 라떼 느낌이 날 텐데, 여기에다 우유를 타서 먹어도 맛있으면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되게 좋은 겁니다. 맛있네. 지금 훔볼트 그러니까 물로 희석되어 있는 요 액상 파우치에다가 제가 지금 우유를 탔는데 맛있습니다. 구수한 맛과 단맛이 잘 살아요. 그냥 물탄 느낌인데도 마치 카페오레처럼 부드러운 라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부드러운 묵직한 느낌의 라떼가 아닌 가벼우면서도 그 커피에 좀 균형감이 잘 잡혀 있는 라떼가 한마디로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여기 제 마스터엘에다가도 한번 우유를 넣어볼게요. 참고로 이거 노브랜드 1A 우유예요. 메일 유어 거. 얘는 어떤 것도 볼까요? 마스터엘도 괜찮은데 라떼는 요 브라질 피베리 싱글 쪽이 더 맛있네요. 뭐라 그럴까? 더 좀 우유와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더 고소한 맛이 더 잘 삽니다. 이쪽보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콜드브루 마스터 L도 저는 꽤 괜찮았다고 느꼈는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좀 요 훔볼트 콜드브루도 꽤 맛있구나 라고 느낌이 와요. 왜냐면 시중에서 이제 밖에서 이제 커피를 많이 사 먹어 보다 보면 느끼는 게, 물론 이제 밖에 있는 매장들은 이제 임대료나 운영비를 감안해서 이제 커피의 퀄리티 대비 가격대들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가공돼 있는 커피류들은 가성비를 좀 많이 뛰어넘는 가성비가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드립백이나 이런 스틱 커피들이 오히려 더 먹기가 좋은, 또 활용성 면에서도 좋고, 왜냐면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바로 내려 먹는 신선한 커피와 비할 바는 아닌데, 사실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덜하죠. 얼마만큼 잘 숙성돼 있는 원액을 유지해 주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사실 콜드브루는 가공됐는지 실제 매장에서 내려서 주는 건지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액 자체의 이제 퀄리티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그 원액의 신선도가 커피의 어떤 신선도를 크게 앞지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지난번에 그 먹어봤던 폴바셋 콜드브루 한 2개월 묵힌 거, 그거 먹어봤을 때도 이거보단 맛이 없었지만 그렇게 2개월 동안 묵은 걸 감안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콜드브루는 역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공 커피와 실제 매장에서 파는 거와 퀄리티의 격차가 좀 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제품은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일단 콜드브루 마스터 L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는 없었던 건데, 물론 인터넷에 다 팝니다. 인터넷에 파는데 예상외로 맛이 괜찮았고, 요 훔볼트도 제가 솔직히 좀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냥 맛 그냥 그렇겠지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 다른 콜드브루 제품들도 인터넷에서 한번 구매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드립백도 한번 구매할 생각이고요. 링크를 좀 해놨다가 가끔 이렇게 프로모션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면서 좀 싸게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구매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생각보다 좋은데 다음에 요 다른 커피들도 또 사놨다가 비교군으로서 활용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제 주요 커피였던 요 훔볼트 콜드브루 브라질 피베리 싱글 요 원액이랑 마스터 콜드브루 마스터 L 이렇게 같이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깔이 확연하게 다른 콜드브루 원액이었는데 제가 우유까지 같이 섞어서 먹어봤을 때에도 물이 이미 희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유를 넣었는데도 맛있었어요. 지금 둘 다. 아무래도 이제 물이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콜드브루에 이제 가공되어 있는 그 페트 타입이나 병으로 나오는 콜드브루 라떼와 맛이 많이 비슷해지는데도 오히려 그런 것보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균형감이 좋다는 거죠. 커피 원액 자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칭찬하는 거 아니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그 단가를 생각해 보면 1,000원도 안 되는 객단가의 이 재료를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활용해 먹는다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걸 만약에 3,000원, 4,000원씩 판다. 그럼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제가 밖에 나가서 훔볼트 콜드브루를 예를 들어 4,000원, 5,000원씩 먹었다. 그럼 솔직히 그냥 평이해요. 무난한 콜드브루, 그냥 맛 괜찮은, 특별히 불편한 거 없는 맛 괜찮은.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900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먹었다. 그러면 브라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그 가격 대비 만족도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두 제품이 집에서 홈카페뿐만 아니라 야외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활용성 면에서 괜찮지 않나. 일단은 이게 냉장 상태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상온 보관하는 제품이라 들고 다니면서 아무 때고 이제 우유를 섞어 먹든 따뜻한 거든 차가운 거든 먹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활용성 면에서 꽤 괜찮고 가격 대비도 괜찮고 그런 면에서는 굳이 제가 단점을 지적할 만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제가 워낙에 제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는 것도 힘들죠. 제 입맛이 객관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냥 제가 느껴봤던 어떤 주관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성비가 괜찮은 커피가 아닌가 라고 저는 마무리 짓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인 이벤트 훔볼트 콜드브루 원액 브라질 피베리 싱글 커피 한번 리뷰해 봤고요. 그래서 아이스로 먹으나 라떼로 먹으나 괜찮다 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평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커피들도 제가 구해서 같이 또 비교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 방송을 이렇게 오랫동안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혼자 떠들어도 그 낙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게시판에 사연이나 다양한 어떤 댓글들 환영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궁금한 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커피를 즐겨 먹고 또 그런 걸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를 이제 학원생들하고도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경험담 이런 것들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사실 조금 여러 가지 걱정거리 또 그날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행복들을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